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그에게 입항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입항 수수료를 물게 된다면 이는 중국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이고 세계의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와이타임스가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 지난달 조선 해운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에서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5억 원에서 44억 원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세계 무역의 관세 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 제안이 공개되자 해운 항만 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주와 중국 조선업계 등 각계 대표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USTR이 중국 선사,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제한 조치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USTR은 작년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사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으로 미국에 입항하는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해운사의 전체 선단에서 중국산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또 중국 조선소에 주문한 선박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방안입니다. 또 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미국 상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산 선박의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한국 조선업이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눈여겨볼 건 이런 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책이 비록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USTR의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의 해운 및 조선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해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선박은 중국이 약 70%를 수주를 했습니다. 또 해운사들이 보유한 중국산 선박도 상당합니다. 노르웨이 컨테이너 운임 분석 업체인 제네타에 따르면 중국산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은 선사는 코스코 64%, 짐 41%, CMA CGM 41%, 온 27%, 하팍로이드 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국산 선박의 보유율이 낮은 편인데 HMM의 보유 선박 82척 중 중국 선박은 단 4척에 불과하고 SM상선은 선박 12척에 용선 2척이 있는데 바로 그 용선 2척이 중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산 선박을 근거리 노선에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중요한 건 USTR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가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물류 허브가 미국에서 벗어나서 캐나다와 멕시코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주요 항구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글로벌 운임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미 소매업연맹의 공급망 및 관세정책 담당 조나단 골드 부사장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운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등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에 참석하는 세계해운위원회의 조 크레이백 최고 경영자는
USTR이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항만 입항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특히 농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물가를 올리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해상운송업계의 베테랑으로 관련 책을 쓴 존 맥코운도 무역의 철퇴를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며 무역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엄청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독과점으로 가는 중국의 조선업 전반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경제의 기반마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 물류 및 해양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블룸버그는 USTR의 자료를 인용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화물선 제조 비중이 1999년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0%를 넘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는 지난해 세계 선박 톤수의 53%를 인도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2002년 주룽지 당시 총리가 중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 주도 산업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후 고속철도망이나 주요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기관 산업으로 조선업을 육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900억 달러 한 132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조선사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적극적 조선업 성장 지원이 지금의 중국 조선업을 만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로 이런 중국의 조선업 성장 스토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조선업의 대약진 운동을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이는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또 다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핵심 멤버들을 흥분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꿈꾸게 된 것은 미국 해군의 처참한 현실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세스 존슨은 미중 간 태평양에서의 긴장이 장기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 이 격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아마추어는 전략을 말하고 프로는 물류를 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역사적으로 전쟁 중인 군대는 장기적인 물류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선박이 필요했고 단지 군함만으로는 부족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 상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과도한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 유축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는 당장 중국 해군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미국이 이번에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다 할지라도 미국의 조선산업이 다시 본궤도 들어서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동맹국들의 협조를 받아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조선산업이 함께 중국산을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에 맞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선업에서의 미국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면서 USTR은 오랜 기간 거의 멈춰있던 미국 상선 조선 분야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선박에 관한 한 글로벌 공급 및 가격 책정 등에 있어서 이미 중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USTR의 이런 조치는 그런 조선업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USTR의 제안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컨테이너선의 약 83%, 차량 운반선의 약 3분의 2와 유조선의 3분의 1가량이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중국산 선박들이 한국산이나 일본산 선박으로 교체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물건을 보내는 화주가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피하려 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화그룹은 미국의 중국 조선 해운업 견제 정책을 지지하고 돕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하나이오는 미국이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와 원유 운반선 등 상업용 선단을 건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USTR이 제안한 정책이 없으면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대 선박 중개업체인 클락슨 리서치 서비스는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400억에서 5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조선산업을 부활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향후 4년간 미국 국적 선박 건조에 200억 달러 한 2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조선업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은 세계 조선업 판도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중국 경제 기반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최국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